최우승 씨, 대구에 고향이라는데 왜 홍알배는 왜 일자리를 못 만들었을까? 대구시장 하면서. 그러게요. 아우, 너무 중앙에만 관심을 두고 대구나 좀 돌보시지. 대구시장은 예. 견장만 차고 있고. 네, 명태균한테 선물 보내고 그런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진짜 그 얘기 해드려야겠다. 저희가 뉴스엔진 아침 10시에 제가 뉴스 사랑방이에요. 거기서 오늘 제가 이벤트 작은 거 하나 걸었거든요. 뭐냐면 혹시 감독님 지금 그 동상 사진 좀 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동상. 네, 방정희 동상을 그 동대구역에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에다 만든 거. 근데 안경을 씌워 놓으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똑같은 아,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회자가 됐어요. 아.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동상인데 이게 어떤 네티즌이 앞만 봐도 박정희 전 대통령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씌웠더니 홍준표 시장이 나왔다. 이게 좀 회자가 됐어요. 네, 어때요? 비슷해요? 이거 제일 처음에 동상 공개됐었을 때 네. 약간 저런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것도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과연 홍준표인지 박정희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작가가 조금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지. 아니, 이게 아닌 드물지. 네, 별로 네. 없는데 이빨 드러내고 이렇게 그 웃는 것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징하는 모습이란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활짝 이를 들으면서 웃는 모습은 저 잘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되게 많이 옆에 계신 분은 항상 저렇게 웃으시니까 네. 그렇죠. 저게 동상 만들 때부터 동대구역에 왜 만드냐 동상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구미 생가에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렇죠. 구미도 아니고.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정희 대통령 평생을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네. 고민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뭐 행복을 누리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국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한 모습이었고 구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동상을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어떤 항상 국가 국민을 생각하는 지향점으로 그렇죠. 갖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 만들고 나서도 시민단체들하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은 웃는 그 입의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눈썹을 좀 깊이 봤습니다.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눈썹 문신한 걸로 되게 이슈가 많았는데 동상이 눈썹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눈썹 보면 약간 의심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제가 저 동상 찾아서 재밌는 사진 인증샷 찍어 오시는 분들 네, 저희가 그 태카 아저씨 네. 견과류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벤트 작은 이벤트 하나 여러분들과 재밌게 할 대한민국의 거니까. 가장 맛있는 견과류. 네, 오. 저희가 건강한 내일 견과류. 내일 저희가 1시 티키타카 쇼 할 때 여러분 그 사진 품평에 어워즈 할게요. 좀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 동상에 대해서 또 말할 게 네. 이제 대구 지역 유지 통신에 의하면은 사실 며칠 그러니까 이 동상이 세워지기 한 달 전쯤에 알았대요. 저런 모습으로 나올 거를. 그래서 민원을 놓고 난리를 쳤는데 네. 역시 이제 빠꾸 수신 시장님이십니다. 노빠꾸예요. 노빠꾸 시장님. 노빠꾸. 근데 사실은 만들어 놨어. 그러면 뭐 어떻게 빠꾸할 건 없지 뭐. 어떻게 이미 돈 다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런 그 뒤에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해 보면 네. 결국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캠프용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 전달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항상 네. 그 보수의 적자, 장자가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잖아요. 자칭. 근데 좀 이제는 자칭. 좀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팔어, 뭐 전두환 팔어, 뭐 이명박 팔어, 누구 팔아가지고 정치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그러네요. 봐야 그렇죠.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들의 맞는 공과는 충분히 저는 인정하고 뭐 공은 공이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은 맞고 뭐 저는 공과를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또 칭찬할 부분 칭찬하고 그걸 물려받을 건 물려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팔아서 내가 이 사람 뭐 모양이 비슷해서 나를 한 표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누가 더 현실적으로 잘 구체화 시킬 것인가 네. 이런 게 낫지 않나. 언제까지 누군가를 팔아서 맞습니다. 정치하는 게 좀 이제는 좀 구태스럽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구태스럽다. 예. 근데 진짜 이러기도 참 어려운데 구태라는 말을 딱 떠올렸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저분이에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 인정할 것은 말씀은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요리 치고 저리 치고 아니 잘하죠. 진짜 인터뷰
인터뷰를 보면 요 며칠 계속 듣고 있는데 네. 말씀을 확실히 잘한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장성이 너무 없어요. 막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네. 근데 막말을 해도 밉지가 않아 솔직히. 그래요? 네, 그래요? 밉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다 빼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막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밉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좀 홍준표 약간 개그 시장인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있어가지고 약간 가벼워 보여요. 예. 개그맨으로 치면 박명수 같은 스타일이구나. 박명수가 아. 앞만 막 약간. 그렇게 해도 약간 좀 덜 미워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 경선에서 떨어지시게 되면 네. 유시민 그 작가도 그 방송 하시잖아요. 저는 같이 매칭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재밌겠는데. 아니 예전에 그 보고 두 싶진 분이서 않아요. 굉장히 그 네, 한번 백분 토론 했죠. 이런 거 네, 많이 네. 했었어요. 한 두 번 맞아요. 정도 한 걸로 아는데 뭐 내용은 둘 다 동의가 안 되는데 말하는 건 재밌어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방송인으로 이제 평론가로 가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홍준표 씨가 정치인 중에 왼쪽에는 박지원 씨, 오른쪽에는 홍준표 씨 가장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약간 생각해요. 스타일이 맞는 비슷하죠.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거짓말도 예. 뭐 아까 예. 거짓말도 뭐 예. 금방 뭐 조금 전에 며칠 지나면 뭐 우리 명태훈 카카오톡에 나올 수 있는 얘기도 네. 맞아요. 밝혀질 얘기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이런 뻔뻔함은 네. 말을 우길 계속 때까지는 바꿔. 끝까지 꼰대 우기다가 정치의 극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토론회 때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동훈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말을 밀리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지난번 공감합니다. 전당대회 때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양상으로. 네네. 예. 그러면 우리 그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건부터 좀 갈게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 속도가 이제 홍준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네. 명태균,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장했던 김태열, 네.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했던 박재기, 그리고 이제 강혜경 간사, 네.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이제 이 키워드로 야, 잡혀 있습니다. 그 키워드만 딱 네네. 들어도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명태균의 대리인 김태열 한국미래연구소장,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 박재기 두 분이 1억이 지금 돈이 오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홍준표 측에서는 빌려준 돈이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측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이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전화와 통화만 몇 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과 명태균이 만났다는 정황 증거도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 검찰에 자료를 달라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순서상 이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네네. 점 찍고 이제 명태균 사건이 아니 실상 이쪽으로 간 건가? 명태균 씨 사건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위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그 객관적으로 봐보면 네. 홍준표 씨 같은 경우 물론 홍준표 시장은 그냥 뭐 생일 축하합니다 거기에 땡큐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돈을 보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는 충분히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 쪽은 이런 문자 메시지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공개가 안 됐거든요. 뭐 아직까지 미공개인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전원밖에 없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원밖에 아니 그럼 밥 먹었다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중국집 예, 예. 갔다, 뭐 먹었다. 그러네요. 아니 이분이 보면은 그래서- 우리 당을 위한다고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경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근데 뭐 경선 과정에서 굳이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이 부분을 막 건들 필요가 있나라는 좀 개인적 그냥 다 알고 있어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뭐 영태균 리스크가 저는 뭐 수사가 되면서 홍준표 시장이 뭐 알아서 그쪽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네, 않을까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싶네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많은 공격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뭐 모른다 했다가 근데 아는 사이였고 뭐 아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실제 거짓말이면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즐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래 볼 아. 때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보면은 홍준표 전 시장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 가서 상대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워딩이나 기사를 보면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큰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말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가장 무서운 상대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쉬운 상대를 고르기 위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계속 우리 당보다도 더 치열하게 저쪽에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홍준표 우리 누가 예비 후보가 후보 사퇴하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홍준표 후보가 뭐 이재명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칠이 개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본인도 대법 고법까지는 굉장히 벌을 받았다가 대법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이재명 측에서 마찬가지. 지금 대법까지 간 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자기 대법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를 양아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언어 도단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굉장히 쉽게 상대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계속 네. 홍준표 시장을 공격하는 게 띄우기 아닌가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나땡. 그러니까 저번에 참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에 붙었으면 그때는 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소비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소비 기한. 어떤 네. 제품 보면 소비 기한이 다 했다. 상했어요.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우리가 먹으면 체한다. 네, 상했습니다. 아 근데 도찐개찌는 들어봤는데 도찌리 도찌리 개찌리는 개찌리 나 처음 뭐야? 들어봤어. 맞아. 도찌리 개찌리? 도치기? 도찐 개찐이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찌리 개찌리? 도찌리 개찌리 재밌었다. 양아치라고 했지만 이제 도찌리 개찌리다. 새 시대의 문을 열어야죠. 네, 새 시대의 맞습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네, 어. 네. 제발 문 좀 도찌리 달아주세요. 개찌리. 네. 네. 근데 뭐 그 이제는 저는 이제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냥 정책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약도 보면은 이게 정말 새 시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준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오는 메시지나 같은 거 보면 진짜 이게 좀 수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저 설변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해서 장관이나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녁 뉴스 볼 때 화면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비주얼이. 그죠? 아까 43년생 76이 했나 5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지 아시겠죠? 네. 43년생이 거의 50년 동안 왔다 갔다 화면 속에서 했습니다. 이제 물론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뭐 있지만도 옆에 설변 이런 젊은 세대들이 네. 새 시대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게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이제 외모도 그렇지만 사실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AI 그렇지, 시대고 맞습니다. 너무 빨라요 변화가. 이런 상황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사고가 유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받아들이고 아까 경청에 말씀했잖아요. 좀 듣고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지. 어른분들은 잘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사실 이런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분들한테 그냥 되게 재미로 그냥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뭐 이벤트 같은 걸로 뭔가 생활 감각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버스비 말고 네.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타기. 그렇죠. 자, 카카오 택시 불러 타실 수 있으세요? 저는 뭐 굉장히 버벅댑니다. 네, 근데 하실 수는 있잖아요. 몇 번 해보셨잖아요. 몇 번 네, 해봤지만 근데 자주 안 해보셨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그래요? 영화표 앱에서 예약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홍 시장님 못할 것 그렇게 같아요. 하지. 네? 홍 시장님 아, 아니 못해, 그 말도 못해, 있지 절대 않습니까? 못해.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고. 킥보드를 타는 걸 하는 걸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킥보드나 킥보드 못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는 킥보드를 타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버스나 택시 타기는 좀 애매하고. 다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따릉이 직접 타보기 이런 거. 다른 거 해봤죠. 네, 네. 타보고. 어플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기자님 따릉이 탈 줄 아세요?
저요? 예. 저는 뭐 대중교통 잘 이용하는 사람인데 따릉이는 한 번도 이용해 보지 그러니까. 못해서. 예. 근데 이런 거 우리 2030 그 기사 다 보니까 쓰는데. 저게 나왔더라고요. 네. 모 후보가 키오스크도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뭐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제가 그것도 봐 테스트. 그게 굉장히 큰 그거 거거든요. 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결국 맞아요. 뭐냐면 본인이 뭔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거죠. 생활 정치를 그렇죠. 안 되죠. 보좌진에 그렇죠. 의존한다든가. 그 가장 그 실패했던 분이 우리 지난번 대선 때 반기문 우리 지금 총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지하철 요금. 표를 네. 그게 결정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 하고 사실대로 했으면 되는데 본인이 거기 가서 표 끊으려 하다가 그냥 그래 이벤트를 잘못했죠. 그게, 사전에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3명이 엘리베이터 타면 네. 출발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층을 안 눌러요. 출발을 안 눌러요. 층을 누르고.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근데 겪었어요. 요즘 네. 젊은 국회의원들은 보통 안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재섭 의원이랑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방송을 아, 오랫동안 같이 해서 절- 되게 친하기도 하고. 그럼요. 근데 정말 사석에서 만나면 진짜 저보다는 띠동갑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아니 밖에서 만나고 국회의원 같지는 않아요. 사석에서는 옷도 되게 편하게 입고 나오고 그래서 뭐 정치 얘기도 물론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저런 뭐 살아가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네, 그 네. 친구 아니 그 친구는 하여튼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애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애가 태어나면서 육아라든지 오히려 이제 본인이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이 우리나라의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나이를 공격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나이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에 접하고 있는 이 생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정책을 펼 수 있죠. 그렇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뭐고 필요하지 않은 게 뭔지를 아니까 그 맞아요.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저거죠. 네. 구태 정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인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그거잖아요. AI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AI 정책을 낸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맞아요. 자기는 쓸 줄 모르면서 말로만 쓰다 주는 거 읽어가지고는 어떻게 AI 강국을 만들 수 있냐는 사실 쓰는 것도 안 바래요. 그냥 얘기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원래 가장 센세이션했던 거는 뭐죠? 이재명이가 그 1조 원 쓴다니까 우리 2조 원 쓰겠다고 얘기, 200조 원 쓰겠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100조, 200조. 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당보다 돈을 더 쓰겠다는 얘기는 AI에 내가 아니까 그렇죠. 이 AI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재명식 AI는 뭐냐면은 자기가 마트에서 쌀을 사다가 그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는 거고 한동훈의 AI 정책은 뭐냐면요 그 쌀을 잘 키울 수 있게 격려하고 밭을 잘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이재명은 자기가 사서 그냥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잠깐 100조 200조에 대해서 살짝 더 얘기하면은 네. 이재명 AI 100조 같은 경우에는 챗GPT 무료로 쓰게 하겠다로 상징되는 100조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의 200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가에서 AI에 쓰이는 데이터 연산을 위해서 네. GPU를 GPU, 사줘요. 그렇지. 국가에서 사줘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리고 이 경쟁에서 밀리면은 다 그냥 그 국가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GPU 수급도 어려워요. 네, 맞아요. GPU 수급도 어렵고요. 수급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돈 100조, 200조, 300조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내에서 왜 또 돈을 쓰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써야 돼요. 오히려 AI를 모르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AI는 전쟁입니다, 진짜. 지금 조종영님께서 컴퓨터가 꺼지면은 뭐 꺼지거나 켤 줄은 아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글도 주셨고 또 대항해 시대님께서는 지금 슈퍼챗 주시면서 저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님께서 쿠팡 주문하기, 배민 주문하기 이런 것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셨고 그게 진짜 밀접하다. 그러니까 영화표 모바일로 구매하기 이거 생활 검증하고 정치판에 좀 뛰어들게 했으면 좋겠다. 변호사님 이거 다 하실 줄 아시죠? 오늘 네, 장단 저는 맞춰가지고 다 하죠. 다 하죠. 네. 그 김경수 오늘 민주당 후보도 네. 오늘 공약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자기도. 네, 그래서 어제 우리 후보 한동훈 후보가 한 AI 정책에 네. 기분 좋게 또 같이 보조를 거의 뭐- 맞춰줬습니다. 거의 뭐 투자하는데 매크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좀 하다가 저희가 뭐 생활 밀접형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요 얘기에 혹시 좀 보태실 거 없으면 다음 얘기로 네, 좀 네, 이어갈까요? 네, 네. 아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우성 대표. 패널이 나와서 네. 얘기합니다만은 AI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자체도 저희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그렇죠. 있고 왜 CPU를 사줘야 되는지 GPU.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안돼. 우리 타크 아저씨 걸렸어요. 그래도 걸렸어. 우리 타크 아저씨 챗 GPT도 쓰시는 분이세요. 네, 걸렸습니다. 네. 좀 우리 수습해 주세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 타카 아저씨가 챗 GPT도 쓰시는데요.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 결과 유료 이용료만큼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매달 챗 GPT를 잘 쓰고 계시다. 저는 그래도 저렇게 노력하고 따라잡으려고 그럼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진짜 존경스러워요. 네, 애플 네. 매니아시고. 진짜. 네, 오. 애플 매니아시고 챗 GPT 쓰시지만 챗 GPT 유료 서비스만큼은 안 쓰시는 것 같다. 이 정도만. 그러면 뭐 발전에 손을 더하는 저는 걸로. 뭐- 네. 입 다물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빨리 발전했냐면요. 지난번 대선 때만 하더라도 네. 디지털 디바이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데 가서 청년을 파견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저 스마트폰 쓰고 핸드폰 어떻게 금융기관 쓰고 이런 거 가르치자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저쯤만 되더라도 지금 디지털 디바이드 세대라고 느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챗GPT 유료 정도 쓰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면은 다 도태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대가 앞서가는 맞아요. 시대가 다 일 돼버린 그걸로 거예요. 해요. 네. 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집에 요번에 네. 손녀가 놀러 왔는데 네. 손녀가 5살입니다. 네, 귀엽겠다. 5살짜리 놀러 와서 자기 아버지하고 계속 놀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인 거죠?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손녀가 하고 이러니까 아들이 안 놀아줘요. 한 10분 동안 놀다가.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아빠 핸드폰을 돌라 그러더니 챗 GPT를 눌러가지고 챗 GPT에 있는 애하고 같이 놀아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챗 GPT하고 몇십 분을 얘기해요. 아주 대화가 잘 돼요. 어. 위로도 잘해주고요. 부부 상담도 해줘요. 부부 상담도 부부 해줍니다. 상담을 또 왜 네. 받았어 거기다가. 내 인형 어디 갔어? 이러면 그것도 얘기해주고. 그렇죠. 아 요즘 그렇구나 야, 진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소름이 저도 매일 써요. 네. 끼치더라고요. 진짜 매일 쓰고 일할 때도 쓰고 뭐 궁금할 때도 소름이 쓰고 끼치- 다 씁니다. 네. 바다섬님께서 손녀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다고. 와. 네. 손주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타카 아저씨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다. 네, 요 얘기는 제가